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카페 이제 그 수행 중에 가려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실제 뭐 가벼운 이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이게 어떤 특별한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수행 이제 우리가 할 때 수행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세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경우가 있고 호흡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세 관찰이나 호흡 수행이 아니라 나는 뭐 그냥 그 이름 붙이기 이걸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또 다른 건 안 하고 지금 나는 이름 붙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자세 관찰하시는 분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관점을 다른 이제 부분에서도 응용을 하셔도 되니까요. 자세 관찰에서는 이 가려움을 가려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가려움을 뭘로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괴로움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괴로움. 가려움을 가려움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괴로움이 일어났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났죠. 몸을 가지고 태어난 대신에 우리가 이제 감각적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대신에 반면에 또 몸이 가진 한계 때문에 가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려움이 항상 몸 모든 곳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베이스 라인을 넘는 가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가려움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숨어 있는 이렇게 가려움들이 항상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숨겨진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려움이 아직 우리 베이스 라인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렵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가려움을 우선 첫째는 괴로움으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고. 이제 숨어 있는 괴로움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때 괴로움으로 인식할 때 이 괴로움이 바로 뭐냐면 두카예요. 즉 숨겨진 괴로움 중에 하나죠. 두카고 이걸 괴로움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숨어 있던 즉 원래 있던 괴로움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짜증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싫어함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괴로움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걸 그냥 단순히 가려움으로 인식해버리면 원래 습관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가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짜증을 내거나 싫어함이 일어나죠. 근데 이 인식을 숨어있는 괴로움이 드러났다라고 인식을 하면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이제 괴로움으로 인식한 다음에 괴로움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해소 행위를 해야 되겠죠. 즉 해소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해소 행위는 뭐 그 순간에 이제 가려움을 걷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해소 행위를 하게 되는데 해소 행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거죠. 필요성이 여기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 해소 행위 자체도 단순히 공짜가 아니다. 그죠? 우리 팔을 움직여야 되고 또 수행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사마디가 좀 깨지죠. 집중이 좀 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해소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단점들이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해소 행위 자체를 하나의 괴로움으로 또 보셔야 돼요. 바로 이게 쌍카라 두카입니다. 자세 관찰에서는 항상 이 관점이 중요해요. 숨겨진 괴로움, 핵심적인 게 두 개죠. 두카, 쌍카라 두카를 항상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려움을 해소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해소 행위는 영원히 해소할 수는 없는 거죠. 또 가려움이 일어납니다. 즉 일시적인 거예요. 미봉책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뭔가 행위를 계속 해줘야 돼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두카, 쌍카라 두카, 즉 숨겨진 괴로움을 보게 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 관찰에서는 가려움을 하나의 수행 대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수행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데, 관점이. 호흡 수행에서 우리 카페에 있는 그 위말라 람시 스님 계시죠? 위말라 람시 스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분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자선을 하겠다라고 앉으면 일어설 때까지, 그게 30분이 되든 내가 계획한 시간이 1시간이 되든 앉았다 일어설 때까지 가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참는다. 끝까지 참는다 관점이에요. 긁는 행위를, 즉 해소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입니다. 끝까지 참는다. 이 이유는 이제 선정을 얻기 위해서, 그죠? 참는다. 참는 게 더 이로움이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쪽이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가벼울 때는 가벼운 가려움, 우리가 참을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참아내고, 참고, 조금 이제 참기 어려운 것들, 좀 무거운 것들일 때는 해소 행위를 해야 되겠죠. 해소 행위를 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띠를 유지한 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띠 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사띠 유지를 기왕 할 거면 방금 자세 관찰에서 봤던 그 관점 있죠. 즉 이제 괴로움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해소 행위를 하는 것. 즉 해소 행위는 쌍카라 두카고, 그 다음에 이 가려움은 숨어 있던, 즉 두카가 나타났다, 이렇게 인식하고 해소 행위를 해주는 거. 그래서 요 관점을 여기도 적용하면 좋습니다. 단순히 사띠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자세 관찰의 관점을 여기에도 적용하면 꽤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는 뭐 자세 관찰이나 호흡 수행을 하지 않고 이름 붙이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름 붙이면 되기는 되는데,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띠를 유지를 하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이렇게 사띠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기왕 할 거, 그냥 자세 관찰 관점을 여기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름 붙이기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카페에 올려놓은 거는 자세를 취하고 여기서 손을 들어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수행을 30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30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도 돼요. 적용해도 되는데, 일상에서 바로 적용하게 되면 좀 복잡해져요.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자세를 취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처음에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자선 단계에서 30분 또는 뭐 나는 시간이 좀 길다 이러면 10분 하셔도 돼요. 근데 10분 하시는 분은 하루에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이렇게 10분 여러 번을 하셔야 돼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선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익숙해져요. 빨리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따로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의도가 이렇게 캐치가 됩니다. 의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상에서 인위적으로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저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의미를 조금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저항이 일어나는 거는 이게 좋은 측면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좋지 않은 측면이 더 많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이제 통제 조정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것보다는 잘 달래서 하는 게 좋아요. 잘 달래서. 그래서 마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자선 단계에서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천천히 그 왼쪽 손이든 오른쪽 손이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씩 잡아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충분히 익숙해지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익숙해지면 어느 날부터
일상에서 그게 의도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또 수행을 해주면, 만약에 1시간 하던 거를 1시간 반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좌선 단계에서 이렇게 되면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고 일상에서도 수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이런 붙이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서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가려움을 이런 관점에서 조금 이해하시고, 이게 이제 인과에서 조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생활 습관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이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 보시는 것도,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가려움을 참는 것과 예, 가려움을 해소하는 것, 예, 이 장단점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즉 내가 가려움을 예, 참는 게 좋다라고 이제 참는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게 참을 때 이거 참아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지면 되는데, 이 가려움이 또 다른 가려움을 또 불러오고, 또 그 가려움을 참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통으로, 또 가려움도 괴로움인데 가려움을 참는 것도 또 괴로움이 생겨버리면 또 괴로움이 이렇게 가중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이제 가려움마다 다 이제 특색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와 강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이걸 참는 게 좋은지 해소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해소하려고 할 때, 이때 이제 그 가려움에 대한 짜증 같은 게 잘 일어나요. 싫어함이나 혐오 같은 게. 우리가 이제 가려움이 일어났을 때 잘 참았어요. 첫 번째 가려움은 잘 참았는데, 두 번째 가려움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이 짜증이 딱 날 수가 있습니다. 싫어함이. 그죠? 또 참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때 그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가려움을 참는 게 좋은지 해소하는 게 좋은지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질문과 답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가려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이제 이 뭐 큰 이제 어떤 정답은 아니지만 이 가려움 부분은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